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길게요. 걸어서님, 날씨 좋아요. 수해 복구 자봉 갑니다. 오, 박수. 네. 너무 박수소리가 약하네. 더 세게 쳐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방송 접고 그냥 봉사 갈까요? 가서 방송을 해도 좋죠. 뭐 그것도 괜찮. 실태를 알려주는. 네, 그것도 괜찮겠다. 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복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701님 오늘 후텁지근한 아침입니다. 시선 집중해서 이 후텁지근함을 시원한 뉴스로 바꿔주길 기대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네, 다음. 그래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살짝은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소식이요? 80대 지역 유지와의 식사 등 만남을 종용했던 파출소장 갑질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예. 피해자인 박이나 경위가 이름을 걸고 한 인터뷰가 꽤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네. 경찰이 접대 강요 의혹을 받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 파출소장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이나 경위가 갑질 신고 후에 병가에 들어가자 근무 태만 등을 살핀다면서 CCTV를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고요. 네. 박이나 경위는 해당 소장이 보복 목적으로 감찰 민원을 넣었다면서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접대 대상이었던 80대 지역 유지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파출소장이. 네, 500만 원이면 되냐고 했던. 승진시켜줄 테니까 500이면 되냐고 했던 네. 과도를 주면서 비서 과외를 좀 깎아보지라면서 손을 만졌다던 이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은 서울청과 성동서를 상대로 감찰에 다시 착수한 상태인데요. 시선 집중의 나무꾼 정신이 또 한 번 발휘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두고 사필 반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요, 그죠? 사필 귀정, 그러니까 귀가 완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아직 도착은 안 했으니까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사 결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쭉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하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여권 추천 KBS 이사이자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장을 맡았던 김종민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 벤츠 타고 에르메스 걸치고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해봐야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의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국의 길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주장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가 과거에 일본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글을 여러 번 올린 전력까지 소환돼서 논란이 되던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 딱 하나만 되물어 보겠는데요.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의 정신세계에 혹시 풍수를 중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풍수지리가의 자문을 구한 건 그러면 개화가 덜 된 소치일까요? 아닐까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풍수지리적 관점을 끌어온 것은 전근대적 후진성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들님이 망상은 그대가 하고 있소라고 해주셨고요. 물프레님은 저런 분이 떠들수록 후진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아직도 있나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따로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요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여름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원한 거 뭐 없냐고. 시원한 걸 드릴 수는 없는데 더 뜨겁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그대로 따라가면 더우시니까 각을 틀어서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또 하실지 모르겠네요. 김종민 변호사가 이제 자신의 이런 과거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향해서 취재가 부실하다면서 보도 기념으로 이광수와 윤치호를 다시 읽어본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과 윤치호의 일기 일부를 또 발췌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 글 내용을 보면 정신 개조론이잖아요. 정신 개조론. 네. 김종민 변호사의 글은 굳이 정리하자면. 근데 그 개조돼야 되는 정신의 풍수를 중시하는 정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시 묻는 겁니다. 갑자기 어제 들었던 풍수도 문화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답을 할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데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명 표결로 처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임기 내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겠죠. 국회의원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았습니다.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이원욱 의원 등등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해놓고 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러면서 괜한 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요 공방 논란을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쓸데없는 논란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쓸데없다고요? 논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논점은 개정 여부가 아니라 시행 시점입니다. 자, 관련해서 밑줄 찔 때가 두 군데가 있죠. 혁신위원회는 임기 내에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이재명 대표는 조기에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시점이 고수되는 한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 또 거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저지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겁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칩시다. 임기 내 조기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논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 내에 내지 더 나가서 조기에 개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쓸데없는 논란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안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해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 개정에 협조해 준다? 가능하지가 않겠죠. 국민의힘의 동의를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방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차기 국회에서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차기 국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임기 내 개정, 조기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점에 중시하면 쓸데없는 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다? 어차피 안 될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뜨겁던데요, 이게? 여름이잖아요. 거기도 이열치열인가요? 헛심 쓰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인 거에 좀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말이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또 여당이 계속 방탄이라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뭐 이재명 방탄용 아니다. 이 한마디만 계속 던지면서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득인 거죠. 민주당 안에서는 만약에 뭐 속칭 지지고 볶고 이런 장면 연출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요 얘기만 던지면 누가 정책 이득을 보느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반면 촌철님들은 이참에 그냥 모든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표결을 다 기명투표로 하면 어떨까요? 책임 좀 지게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많으시네요. 아니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건 한번 논의해볼 이유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한 표 행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기 내 조기가 가능하냐, 저는 이 점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부 여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말 잠깐 들어보시죠.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조례 어떤 부분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따져본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선우가 바뀌는 느낌인데요? 그런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요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사고를 어떤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느냐? 안 봐도 비디오식 사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뭔가 표현을 하자면 선입견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 균형 감각이 상실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사람이라면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권리인 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두 개의 어떤 그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가 손실이 더 큰지 또 어떤 경우가 이익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접근법은 2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정말로 충돌하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어서 정말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것인지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장대 높이뛰기 하듯이 지금 당장의 사회 분위기를 장대 삼아서 그냥 폴짝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너뛰고 있다는 것이죠. 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보던 게 있더라고요.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 그러니까 교권 침해 건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경우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0.51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0.54건이었다고 합니다. 수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 많다 적다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무튼 숫자로 놓고 보면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 건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양보해서 비슷하다라고도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어났다라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꼬집었더라고요. 그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걸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8482님은 제가 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학생 운영에 막가파식으로 개입하는 게 최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문자를 지금 하나 보내주셨고요. 네. 담쟁이 넝쿨님은 왠지 지금 정부 여당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권 침해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상대로 갑질하고 교권 침해하는 게 학생 인권조례 때문입니까? 학부모 인권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는 갑질해도 된다라고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럼 학부모의 갑질과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조례가 무슨 상관성을 띠고 있는 건데요? 그걸 한번 좀 입증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런 면에서 오늘 진행될 그 당정 협의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 모든 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냐, 뭔가 답을 정해두고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비판 속에서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일명 교권보호조례안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이걸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삼으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걸까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든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역시도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중앙이 나서가지고 개정하라 마라. 대통령 지침부터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는 겁니까? 이것이 교육 자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해결 가이드라인을 잡아갈지 당정 협의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뭐 예상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얼마나 정밀했는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은 기각 결정 이후의 태도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정치적으로만 그 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온 거 뭐 이해 못할 바는 없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되치기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되치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걸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이른바 당당한 태도가 그대로 내보일 성질의 문제이냐. 그럼 이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심경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느냐. 다시 말해서 탄핵소추 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12.5 참사가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모든 면책을 줬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성질의 문제냐. 정부가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이기보다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유가족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좀 정치권에서 유행을 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밥김님이 그걸 빗대서 이렇게 춘철을 남겨주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어제 헌재 결정이 마치 이런 것 같다. 명언이시네요. 네, 그리고 잡초먹는님은 참사에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촌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이 현장에서 뭘 잘못한 것만 문제 삼는다라면 포괄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성립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